또 고과살이 있어요. 고과살은 이제 이 고라는 것은 남자가 홀로 된 것을 고라고 그러는 거고요. 과라는 것은 여자가 남편을 잃은 것을 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묘진생 봄이죠. 파사축 이렇게 두려워한다. 사축을 두려워한다. 그죠? 봄 인묘진 봄은 봄생은 사축을 두려워한다. 사축은 금이죠. 또 사오미생은 왜도 두려워하는데 신진이 수국이죠. 사오미는 환대 수국을 좋아하는데 다만 여기서 사유축인데 유가 빠진 거요. 인묘진생 봄이면은 금을 두려워하는데 사유축을 두려워하는데 중의는 빠지고 사축만 두려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름생은 화니까 수가 두렵겠죠. 수국화되니까. 그러니까 수에서 자만 빠지고 신진이 이 고과살이다. 그 다음에 시유술은 가을이죠. 근데 그런 가을은 또 이 해미 모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에서 이 해묘인데 묘가 빠지고 해미만 있는 게고요. 그 다음에 겨울생은 또 화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호술인데 오는 빠지고 인술만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절이 반대편이에요. 봄이면 계절이 반대가 가을이겠죠. 사축이 이 장성살이 되는 좌우묘 사정은 빼고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봄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는 고고 축은 과요. 그게 봄에 태어난 사람이 사가 있다, 남자 사주에 사가 있다 그러면 그게 호라비살이고요. 또 정월에 태어난 여자 사주에 축이 있다면 그게 과부살이다 이런 소리요. 그래서 인묘진생에 사는 고신살, 상처살이고 축은 과숙살, 과부살이다. 그래서 고진과숙이라고도 해요. 고신과숙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이 상처, 과부 아니면은 생이별이 염려되는 살로 중년상배가 많다. 그래서 요런 살이 있으면은 이게 중년상배가 아주 고약하거든요. 초년상배라니 그럼 다시 결혼하면 되겠고 말년상배라면 그냥 참고 살아도 그만 아니겠어요. 근데 중간에는 이거 다시 얻을 수도 없고 안 얻을 수도 없고 아주 고약한 것이 이것이 이 고속살의 특징이에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생년을 기준으로 보는 관계로 발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죠. 웬만하면 이게 일주가 튼튼하면 이런 거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주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이혼이 왔을 때는 부부 사이에 이 소원해질 수는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할까 어쩔까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들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개강살이죠. 이 개라는 것은 술을 말하고요. 하계라고, 술이 하계인데 하계라는 말하고 강이라는 건 천강인데 진을 말해요. 진은 천강이고 술은 하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술이 들어있으면 그걸 합쳐서 개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진술이 다 있겠죠. 갑에도 진술이 있고 갑에도 진술이 있고 또 병에도 진술이 있고 또 무에도 진술이 있고
병에도 진술이 있고 임에도 진술이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개강이에요. 근데 작용은 요렇게는 작용이 잘 않고 이렇게 무술 또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5날만 개강의 역할을 단단히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본래는 이렇게 여기 이제 경진술, 임진술 이렇게 4일만 중요하다고 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술도 이 개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경험상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무술까지도 이 개강살로 이 개강살을 보시면 돼요. 그 지는 천강이라 하여 3월의 장신이고 월장신이란 말이죠. 월장신이고 술은 하계인 바 9월의 월장신이죠. 이를 합하여 개강살이라고 한다. 개강살은 기룡이 극단으로 작용한다. 그런 거로 대기, 하천, 대부, 극빈, 총명, 행포로 발현이 되는 거다. 극단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개강 첩견이면 개강이 여러 개 있으면 과감, 용단, 총명, 불편. 불편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한테 편들지 않는 거죠.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불편이에요. 또 대권장악, 또 중인제약, 중인제 여러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이다. 여명은 부분이 납치, 횡사하거나 무책임, 가출 작접하고 부가 영락하기 쉽다. 부가 영락이라는 것은 시집이 잘 안 되는 거죠. 다른 시집 동기간도 잘 안 되고 관성이 잘 놓여 있으면 무관하나 기란 명조는 5% 미만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잘 짜여져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어떤 분이 며느리감으로 괜찮은가를 보러 왔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개강살이라고 나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개강살이에요. 근데 관이 잘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 괜찮다. 이 개강도 이렇게 관이 잘 짜여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결혼을 시켰는데 살아나가는 좀 구경해 볼 참이죠. 근데 관이 잘 짜여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건 어느 연월일시를 다 보는 건가요? 예? 연월일시를 다 보는 건가요? 이 개강이요? 네. 일이 개강 일주. 일주만 일주가 개강이면 그런 거예요. 다른데 개강이 있으면 이제 연에 있으면 이제 선조가 그랬겠죠. 선조가 개강 같은 사람이었겠죠.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가 개강 같은 사람이고 시에 있으면 자손이 그렇겠죠. 그렇게 일에 있으면 본인이 그렇고 개강은 이건 잘 짜여졌으면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한테는 좋은 거죠. 여자 개강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가 주권을 차지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면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하인이잖아요. 그 남편은 자기 관리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 남편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너는 필요 없으니 저가 쉬고 있고 내가 다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개강적인 여자들은 되게 집안일 같은 거 시켜놓으면은 아주 시원스럽게 잘해요. 다른 사람 손댈 것 없이 잘해놔. 그것이 수단 있고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편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선선하게 잘한다. 대같이 만면을감이다. 뭐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는데 칭찬하는 할 일은 아니다. 혹시 현대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는 똑소리 나게 직장생활을 네, 그러면 이제 직장생활에 힘을 하여튼 넣고 잘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부간 사이는 좋지 않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자들이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하는 게 우습게 보여. 그게 무슨 애들 장난을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 그렇게 하려고 저거 치라고 내가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뺏어서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여자의 눈으로는 애기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향은 일지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일지 일지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날짜에 있을 때. 그런 날짜 태어났을 때.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개강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혼했다 그러다 남편이 뭔 이 일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현찮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지. 내가 평가할 때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잘한 거예요. 그게 그쪽 그 남편의 사정도 인정해 주면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헤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일이라고 했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족족이 그 타박을 맞으니까 말이죠. 아 이거 그러려면 네가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집에 안 있는 거죠. 나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이 이 자기들이 그 사이를 갈라놓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만큼 잘 유용하게 써먹느냐 하는 것도 개강격이 있으면은 그걸 잘 써먹으면 되죠. 남편 일 시키고 뭐 잘못했더라 잘했다고 말이요. 그렇게 굉장히 잘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신나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강의 그 효력이 발생 안 하겠죠. 그다음에 교신과 구신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형살이 가중이 되면 교신이나 구신에 형살이 가중이 되면은 환처의 변고가 우려되는 살이다. 여자를 바꾼다는 거죠. 형살이 가중될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도화살이 있죠.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이제 사유축생이면은 이 오가 있을 때, 이게 이 도화살은 사유축 하면 사 다음에 오가 오죠. 순서대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신자진생 하면 신 다음에는 유가 오죠. 또 인호술생 하면 인 다음엔 묘가 오죠. 해묘미생 하면은 해 다음엔 자가 오니까 이게 삼합에서 첫자 다음 자가 이게 도화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이 생년만 가지고 도화살을 만들었는데 일을 가지고 도화살이 상당히 적중률이 높아요. 일로 따져봤을 때 이 도화살도 그 도화살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생, 자생, 진생이 주중에서 유가 있으면 이것이 도화살이다. 그런 방법으로 보는 거죠. 마전신살이라 연살이 도화살이다. 마전신살에서 겁재, 천지, 연하는 연살이 도화살이라는 거죠. 이 살은 연을 기준하여 보고 일을 기준하여도 본다. 양쪽으로 봐라. 도화살은 함지살, 호태법으로 목욕살, 해지와 작용이 같다. 이 살은 주색, 도박, 풍류, 사교, 애교 등으로 응용된다. 일주를 기준하여 연에 있으면 도삽도화라 하여 선대의 주색으로 해망하였고, 또 도삽도화라는 것은 거꾸로 꽂는다 해서 나이 많은 여자를 애인을 삼는다든가 이런 것이 도삽도화요. 또 연진을 기준으로 해서 생월에 있으면 월령도화라 하여 후초소생 어머니가 재치 또는 소실로 시집왔거나 서출 부모대에 풍류가 있게 되는 거고, 월에 도화가 있으면요. 그래서 월봉도 하면은 모가 재치 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또 연 기준으로 생월에 있으면은 월령도화라 하여 후초소생 어머니가 재치 또는 소실로 시집왔다 이거나 아니거나 서출 부모대에 풍류가 있고, 또 생일기에 있으면
생일지 그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작첩동거, 배우자 풍류, 연애 결혼 등으로 추명하고 이제 그 좌오묘일에 출생한 사람들은 되게 결혼을 연애 결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 도화살 하나 면하는 거니까요. 면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 생시에 있으면은 편야도와 덜 곳이라 하여 기생작첩이라든지 연하여, 연하남, 아랫사람과 연애하고 시에 있으면 말이요. 생시에 있으면 일지 기준으로 원령이 있으면 원내도하라 하여 유분형, 유분함과 정통한다. 인수도하는 모의 유정, 천모 공양, 선생님과 애정 생각을 버리고 연애 소설을 심취하고 기생 공부를 좋아하고 유흥업 또 옷걸이가 좋다고 추명한다. 이게 패션 모델이 된다 이거죠. 인수도화가 있으면. 근데 인수도화가 있으면은 이 천모 봉양이죠. 처의 이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이 시에 있으면은 이제 그 야외도화라고 해서 들꽃이라 그러는 거죠. 들꽃을 꺾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방에 다니는 여자라든가 술집 종업원 그런 여자하고 그 썸씽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살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시에 있으면은 이 귀부인하고는 연애가 안 돼요. 그 꽃이 참 목단꽃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야에도 들꽃이어야 되는 게. 비겁도와는 풍류로 인해 탈제, 파산, 형제 풍류, 이 풍류 친구로 인한 폐가 하며 이 비겁도와는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이 비겁이라는 것은 본래 이 탈제지신이 비겁이에요. 탈제지신이라는 것은 재산을 뺏어가는 신이 탈제지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체감 안에서 비견겁으로다가 용신하는 경우 그거를 득비이제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격이라 하더라도 이 비겁으로 인해 비겁을 이용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은 혼자 못 써요. 혼자 쓰면 꼭 탈이 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비겁은 어떤 좋은 아버지나 탈제지신이다. 재물을 박탈해가는 그런 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도화가 됐다. 그러면 그 형제 풍류라든지 또는 그 풍류로 인해서 이 재산이 나가게 되고 이런 거죠. 상관도화는 석탈관직이 되고요. 명예훼손이 되고 부정포태 또 유처녀 선호 어린 처녀를 선호한다고 말이죠. 이 상관도에 걸리면은 이 석탈관직이 돼요. 이렇게 상관도에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유년에 상관도에 걸렸는데 이 술년에 그 발생이 발현해요. 그 유는 음이기 때문에 발현일이 늦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년이 다 지났으니까 정유년이 다 지났으니까 무술년에는 괜찮으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술년 초기까지도 정유년의 운세가 연결되니까 이렇게 음년의 것은 더 양년이 오더라도 더 연장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음년일 때에는 12월이 됐으니까 살이 다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공순부하 그랬는데 공장에 다니는 여자들을 말하고요. 또 처인 처후 그랬는데 처한테는 인색하고 첩한테는 후하고 자손풍류로 보고 상관도하는요. 재성도하는 연애결은 작첩치부 재성도하는 괜찮죠. 이 첩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거죠. 처의 유정 매간득제 여자 같으면은 몸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매간득제죠. 또 부친풍류 아버지가 풍류라든가 시모풍류 여자들은 그 시어머니가 풍류라든가 또 의처증이 있게 되고 이런 것도 재성도하는요. 또 관성도하는 연애결은 작첩 승진 득자 부군작첩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며 살성도하는 그 칠살이 도화가 되는 경우죠. 간통 노출 망신 득병 병을 얻는 거 상신 몸을 다치는 거 관제 배신 구타당하며 곤낭도하는 천간합 지지형으로 구성되는데 성격으로 신음하고 곤낭도하는 이제 풍요라면은 병신 합이 돼요, 그죠? 자묘 형이 되죠? 이 자묘가 다 도하죠? 이런 것을 곤낭도하라고 그래요. 곤낭이라는 건 물결치는 물결이 거센 것을 곤낭이라고 그래요. 물결 낭자, 물결 곤자. 이 물결이 거센 것을 곤낭이라고 하는데 이 격정에 의해서 이 성병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녹방도화 있어요. 정록이 도화에 해당되는 건 양구의 미모다 그런 거죠. 결국은 묘월에 을일이나 요일이면은 대개 이것이 도하고 올록대묘 이게 녹도화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리죠. 녹방도가 이 미모라는 것이 이게 남 보기는 좋아도 본인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게 여자들은 특히 얼굴 가꾸는데 아주 그 온 힘을 기울이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그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인기 있다는 것이 그만큼 반대급부적 현상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자들도 적당히 예뻐야 되는 거지 너무 예쁜 것은 또 좋은 것이 못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예쁘게 꾸미려고 했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도화살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적당히 예쁜 것은 아주 훌륭한 거죠. 본명에 있는 도화는 연운만으로도 발현되며 이때 남자는 채성 바다 여자는 관살 혼잡 등을 보고 추명하고 이게 남자는 채성이 많은 사람들은 도화년에 또 여자를 얻어. 근데 채성이 많으니까 능력도 없으면 또 여자를 얻어. 여자가 또 따라와. 그게 이게 도화가 말이죠. 이게 속색이라는 거죠. 근데 남자가 말이죠. 뭐 돈도 없고 그래도 여자가 따라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년에서 온 도화는 그 해가 지나면 없어지는 거고요. 대운에서 온 도화는 5년간 지속되고 그래요. 도화는 복숭아꽃이라는 뜻이며 분홍색으로 홍조, 홍등과 연지곤지 등이 모두 같은 색이다. 그 시집갈 때 연지곤지 찍는 것은 이게 도화를 표시하는 거죠. 복숭아처럼 익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옛날에는 이게 이런 그 용어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쑥스러운 말을 묘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기도 하고, 이게 복숭아라는 게 이제 팔할 때는 먹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빨가지면 이렇게 먹음직하잖아요. 그래서 먹음직하게 익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좌우 묘유가 오면 다 도화살이 왔다고 보는 건가요? 예, 좌우묘유는 총칭도화라고 해요. 총칭도화라는 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렇게 따져서 도화가 되는 것은 진짜 도화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좌우묘유가 오면 그걸 다 도화로 치고 감명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좌우묘유가 다 도화니까. 그것은 따져서 도화가 안 되더라도 도화로 봐도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도화가 이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논산에도 그 전에 농협조합장을 하다가 이게 정년퇴임원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 사주가 도화가 있어요. 그 조합장 출마해서 여자들이 많이 찍었겠다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만 그래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도화가 있으면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출마 같은 거 할 때는 도화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해요. 그 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남자 유권자보다도 여자 유권자에게도 관심을 가지면 승산이 있어요. 예, 이 목욕살이 있죠. 목욕살. 예, 목욕살과 홍염살. 예, 목욕살은 갑에서 자. 이게 목욕살이 12포태에서 목욕궁에 닿는 거죠. 그게 목욕살이에요. 그다음에 홍염살은 이제 허영 사치를 좋아한다고 애정을 즐기는 성질이 있는 홍염살인데 이 목욕살이나 홍염살이나 그게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써놨어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 목욕살은 함지살은 음란을 주체치 못하여 주색 방탕할 수 있고 홍염살은 허영 사치를 좋아하고 애정을 즐기는 성질이 있다. 홍염살의 시결을 소개한다. 그래서 갑을 5 경견술죠. 갑이나 을일에 5가 있거나 경이 술을 만나면 술을 보면 세간짓이 중인처 세간에서 그 사람은 중인의 처라고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중인처라는 것은 갑의 처도 되고 을의 처도 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게 중인처다. 그 다음에 병일 봉인 신견유 다정다욕 소인지 병일에 인이 있거나 신일에 유가 있으면은 다정다욕한데 다정다욕하고 다정하고 욕심이 많고 또 소인인 걸 알 수 있다. 작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정임 미상 개견신 미개안소 희낙락 정이 임에 미에 임에서 정미일이죠. 또 개견신 개가 신을 보는 거 이런 것은 미간 안소 희낙락인께 그 미간은 눈이죠. 눈웃음 치면서 희낙락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무기파진 임양자 농마동양 잡기로 무나 기일은 진을 보면 무진이라든지 기가 진을 보건 또 임향자 임이 자를 보거나 그러면 농마동양 잡기로 해서 그 농마가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생의 길을 만드는다. 그게 임자일 같은 그렇죠. 임자일은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주로 여자들한테 이렇게 홍염살을 여자한테 주로 이제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자도 홍염살이 있으면 여자들 잘 꼬셔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은 보금살이 있어요.
반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속상해서 신음하는 살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반음이라는 건 쾌심해서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래요. 그러나 다 반음 복음은 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살이기 때문에, 괘씸해서 그렇거나 간에 또는 억울해서 그렇거나 간에 반음 복음이라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반음 복음은, 이 반음은 연지가 같으면은 반음에 의해요. 자년생이 자를 만나면 반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복음은 반대가 되면 복음이 되는 거죠. 충이 되면 복음이 되고, 같으면 반음이 되고. 교수님, 복음 이거는 연지만 봐요? 일지는 안 봐요? 복음이요? 복음은 이제 연지로만 보고 일지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열지로 보다도 연지로 보는 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일지까지 또 보고 그렇게 없어요. 그럼 연지면 똑같은 근데 한갑년이지. 띠만 12년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띠가 오면 안 좋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띠가 오면은 반음이 되는 거죠. 반음이 되는 거지. 복음이 되는 거지.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같은 띠가 오면, 자기가 태어난 띠가 오면. 같은 띠가 되는 때는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반음 복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걸 양념으로 써먹는 데는 괜찮죠. 복음년에 와서 뭐라면 이것은 엎드려서 눈을 흘리는 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심시키고 그럴 때는 써먹을 수 있겠죠. 백호대살. 이 백호대살은 아주 좀 살 중에서는 가장 고약한 살이에요. 이 백호대살이 7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죠. 그래서 이걸 또 간줄여서 갑무진, 갑포구, 무는 진이, 백호대살이다. 또 병임술, 종개축, 이렇게 간략하게 또 보태서 외워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은 피빛을 본다는 흉악살이다. 연일시 어디에 놓여서도 작용하며 주로 육친법에 따라 적용한다. 육친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건 어머니가 백호냐, 할아버지가 백호냐 이걸 본다, 그런 얘기죠. 동생이 백호냐, 형제가 백호냐 이런 거죠. 관성이 백호다 그러면은 여자 사주에 관성이 백호다 그러면은 남편이 혈왕사 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남자한테 재성백호다 그러면은 아버지나 또는 처가 백호살에 해당이 돼서 혈광사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백호살도 연에 있으면 일찍 찾아와요. 백호살 연에 있으면. 이게 시에 있으면 백호살이 있어도 오래 있다 찾아오니까, 말년에 찾아오니까 그 백호살에 그게 영향이 적은데, 연에 백호살이 있다, 연에 초성 백호살이 있다, 재백호가 있다 그러면은 돈은 버는데 부인은 건강하지 않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겁의 백호가 있습니다. 예? 비겁 백호는 이렇게 형제 백호가 되는 거죠. 그 형제 중에 혈광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형제 중에 일찍 죽는 거에 백호살이 있으면. 교수님, 그럼 이 백호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백호를 연에 그냥 갖고 가는 거네요, 계속? 그렇지. 백호년에 태어나면은 하여튼 그걸 계속 그 연의 백호가 재성이냐 관성이냐에 따라서 그 전에 선조가
백호에 걸려서 그렇게 혈광사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얘기요. 그게 그런 걸 보고서 그 절 같은 데서는 그 녹풀이라든지 있잖아요. 그 천도제지. 조상 천도제지네. 천도제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연에 백호가 있으면 조상에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비명에 간 분이 계시죠. 그러는 거죠. 연에 백호가 있으면. 그러면 비명에 간 분이 연에 백호가 있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그 비겁이 됐든지 간에 뭐 어떻든 간에 예, 비겁도 육대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릴 수가 없네. 예. 누군가는 걸리네. 그게 연애 백호가 있으면은 하여튼 그게 누구 조상 중에 누가 그 백호에 그 비명 행사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근데 관성 백호가 있으면은 남자들이 관성 백호가 있으면 자손을 일찍 여워요. 연애 있으면. 거기 교감 선생 하던 분이 왔었는데 사주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들을 일찍 아들 한 분 일찍 여했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 연애 백호가 있어야 한다. 그분도 나한테 명리를 배우는 사람, 배울 때인데 연애 백호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게 연애 백호가 있으면은 그의 조상이 백호로 이렇게 혈광사한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처다들이 일찍 아들을 여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연에 있다고 해서 꼭 조상이냐 이거는 아니고 조상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이렇게 자기 자손이 또 혈광사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이 관백호다 그러면은 정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인수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정조니까 정조는 그죠. 그래서 갑진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채성백호죠? 복국풍이 채성백호라는 거예요. 채백호. 그 연애하는 그 어머니가 딸의 어머니가 반대하는 거예요. 채성백호에서 안 된다고. 아까 그 괴강설처럼 그 어떤 안 좋긴 하지만 사회생활 하는 길은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게 이제 갑진일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걸 금요록이에요. 이게 금요록이니까 이 돈 있는 집 여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주죠. 그 대신 이제 재백호니까는 돈은 이때 여자의 건강하지는 않다. 부인이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백호 살르다가니 혈광사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죠. 늘 그런 그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거지. 네. 이럴 때는 이제 이거 형이 되면은 그 지인년이 오면 그게 자형이 되죠? 네. 자형이 되면 이때 이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 또 5년이 와도 마찬가지죠. 5년이 와도 추고 5년이 와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추고는 뭐? 해. 이 지인인데 지인년이 오면 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백호가 발생한다고 말이죠. 5년은 5가 되면 이것은 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것 자체가 자형이에요. 이것이 자형이라고요. 진하고 진하고 이게 진도 자형이고 오도 자형이고 자형하는 것끼리 만나면 자형하는 것끼리 만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 진자형, 오자형 해도 마찬가지다. 해도 당연히 진행. 저기에 그 유하고 유도 그렇겠네요. 유유자형도 유하고 또 해하고 근데 이렇게 이 지인이 합의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발생 않는 거예요. 아, 유는 예, 유는 안 발생 안 해요. 이게. 진 합의. 진이 합의돼서.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